안녕하십니까. 주육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내풍항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89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은 93의 불항기덕과 94의 전무금에 대해서 같이 살피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 정리한 것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3 불항기덕 혹승지수 정린 그 덕이 항상됨이 없으니 혹 부끄러움을 이어받는 것이 발음이라도 흉하니라. 상활 불항기덕 무소용야 그 덕이 항상됨이 없다는 것은 곧 용납할 곳이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다르게 설명하는 견해는 그 덕을 항고히 하지 않는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곳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효 위치를 보면은 이제 93은 이렇게 이제 바른 자리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상륙과 응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 만나려고 가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그 경향성에 착안해서 설명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효 위치를 다시 설명한 부분을 보면은 93은 양강의 바른 자리로서 상륙과 정한다. 93은 중을 지나쳐서 과강한 위치에 있다. 즉 중을 벗어나서 상륙을 따라가려고 하니 마음이 흔들거리고 들썩거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도의적으로 또 설명하는 부분을 보면은 덕을 행함에 있어서 항상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항상심이 없으면 혹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조금 다르게 설명하는 부분은 불항기덕은 그 덕을 항구히 지키지 않아 변덕이 심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죠. 즉 사람들이 신임하지 않고 배척할 것이니 장차 받아들이는 곳이 없어서 무소용이죠. 즉 혹 부끄러움을 받고 바르게도 어렵게 된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효를 받았을 때 실천적으로 이 그 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다음에 받아들이지 않는다, 용납할 곳이 없다, 이것의 상징성이 무엇인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사를 보겠습니다. 구사 상활 전무금 사냥을 하는데 새가 없다, 짐승이 없다 이 말이죠. 상활 구 비기위 안득금냐 그 자리에 오래 있지 못함이니 어찌 새를 잡을 수 있음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효 위치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바른 자리는 아니죠. 이렇게 정의. 그 다음에 이제 초육과 응의 자리는 있습니다. 즉 구사는 부당이로서 양가의 초유와 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리가 부적절하고 바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냥을 갈 이제 짐승 있는 자리에 가야 했는데 그 자리에 못 갔다는 얘기죠. 즉 부적절한 자리는 사냥감을 잡지 못하고 허탕친 것으로 처리합니다. 즉 이와 관련해서 내가 목표하고 의도했던 일을 관련해서 이 효를 받으면 실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액면 해석을 형식적으로 하면 사냥을 갔는데 수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효를 받았을 때 이제 그 짐승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해야죠. 그 없는 이유는 내가 바른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은 이 바른 자리 비위 바른 자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이 상징성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일반적인 설명이고 다산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불황기덕 혹승지수 정린 상활 불황기덕 무소용야 그 덕을 항상 변하지 않게 유지하지 못한다면 혹시 군자가를 대적할 적에 부끄러운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 일을 맡아 처리해도 허물을 고치지 않으면 인색함이 있을 것이다. 상활 그 덕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 못하는 것은 군자와 소인이 서로 무소용야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불황기덕 그 덕을 항상 유지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그 내풍항에서 그 덕 한계가 항다운 이유는 이 건이 있기 때문이죠. 중간에 이 건을 강건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데, 근데 효변을 해버리면은
이렇게 리로서 건이 잘려버리죠. 그래서 이제 그 불항기도 그 항상함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항이 항다운 것은 건이 있기 때문인데 효변을 해버리면은 건이 분산이 되어서 절단되어 버려서 불항기덕의 물상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치 또는 수치스러움의 물상을 보면은 내풍항이 이렇게 구삼이 효변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뇌수해가 되죠. 뇌수에는 뇌산소가로부터 왔는데 뇌산소가에는 진의 군자와 소인인 뇌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하게 되면은 이제 설명하면 속각계 시절에는 군자는 위에 있고 소인인 나는 아래에 있는데 추이를 하게 되면은 내가 지은 감의 죄를 시정하고 내가 저 군자를 바라보니까 내가 좀 부끄럽죠. 감은 마음의 아픔이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혹 지치는 물상을 보면은 이제 또 다르게 이제 그 이렇게 뇌수의 지게가 나오는데 이 지게는 뇌산소가로부터 이렇게 왔죠. 근데 이제 뇌산소가에는 간군자, 진군자와 간손이 있는데 간의 손으로서 진군자와 접촉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간의 손으로 저 위에 군자와 접촉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은 아까 앞에 이야기했던 것과 내용이 다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핵계 시절에 목계가 두 개 있는데 그 상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혹이라는 그 글자를 쓴다고 이야기했죠. 즉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혹이란 글을 써서 가정한다고 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많이 했습니다. 하나의 개가 두 개의 본계로부터 물상을 도출하는데 그 물상을 도출한 내용이 서로 달라질 경우 또는 일정치 않을 경우에는 혹이라는 글자를 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인색하다 이는 이 내풍항이 이제 구삼이 효변하면은 뇌수해가 되죠. 근데 뇌수해는 지천태로부터 지택임으로부터 왔는데 이 학계 택을 보면은 이미 음이 강을 타고 있죠. 타고 있는데 추위를 하더라도 여전히 추위를 하더라도 사가 이렇게 제자리에 있지 않게 되고 사효가 제자리가 아니죠.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제자리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태가 강을 타고 있어서 위험하고 유가 제자리가 아니고 강도 제자리에 있지 않게 되니 허물을 고침에 인색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무소용 서로 용납할 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그 뇌풍항계가 구삼이 효변을 하게 되면은 뇌수해가 되는데 뇌수해는 기본적으로 뇌산소가로부터 이렇게 추이하여서 왔죠. 그 뇌산소가계 시절에는 진의 대인과 간의 소인이 이렇게 대감의 집에 같이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 거죠. 감집에. 근데 이제 추이를 하게 되면은 감의 집이 이렇게 쪼개져 버려서 이제 결국 군자와 소인이 서로 포용과 접촉을 하지 않는 무소용의 물상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9.3에 대한 설명이고 9.4를 보겠습니다. 글을 먼저 보겠습니다. 전유금 상활 구비기위 안득금야 밭에 날짐승이 없다. 상활 그 있을 자리가 아닌데도 머무르고 있으니 어떻게 날짐승을 잡을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밭에 날짐승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게 이제 내풍한 본계죠. 본계는 그 이렇게 모계로부터 도출을 해왔는데 건의 왕이 곤의 땅에 이제 진의 수레를 타고 사냥을 나가는 상이죠. 근데 이렇게 효변하니까 곤이 텅텅 비어 있죠. 그래서 전무금 물상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왕이 안에서 나와 진수를 타고 곤의 땅에 사냥을 나가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구사가 효변하면은 땅이 텅텅 비어 있게 되니까 전무금 물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구비기위 그 자리가 아닌데도 머무른다는 물상을 보면은 이렇게 내풍항에 구사가 효변하면은 내수해가 되죠. 지풍승이 되죠. 지풍승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는 이 지풍승은 목에는 뇌산소가로부터 왔죠. 근데 뇌산소가에서 이렇게 구사는 제자리가 아니죠. 제자리가 아닌 상황인데 이렇게 추이를 해서 4가 2로 가더라도 여전히 제자리가 아니죠. 즉 설명해보면 속각계 4위가 제자리가 아니고 추이를 하더라도 2위로 가더라도 제자리가 아니고 그래서 그 제자리가 아닌 곳에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래 머무른다 이렇게 물상을 도출해냅니다. 자 오늘은 그 9.3과 9.4의 그
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9.3에서 그 덕의 항상함을 유지 못하고 하는데 이 덕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무소용약, 서로 용납하는 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용납할 곳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상징성이 무엇인지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 9.4에서는 그 비위, 제자리가 아닌 게 무엇인지, 제자리가 아니니까 당연히 사냥을 가도 짐승을 찾지 못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상징성을 가지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